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투자유치과 투자협력팀장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성홀딩스 최영기 대표님, 네. 김대중 경영관리실장님 오셨습니까? 예. 예. 나우시스템즈 최학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코리아 송승건 대표님은 행사 참석 후에 잠시 후에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또 ST젠 바이오에서 오셨는데 문 앞에서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래갖고 바로 가셨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고요. HL 클랜무브 유호영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용 솔루텍 심영석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캠시스 김태경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건설 김성찬 대외협력그룹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한국단자공업 박수병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 박인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이춘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유병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남영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영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손경재팀장님, 남현기 대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예. 인천대학교 송기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 이종일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현 팀장님, 예. 연동엽 팀장님, 예. 임종건 기획 담당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유타대학교 현지훈 산학협력단 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제임스 대외협력실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조윤아 코디네이터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에서는 김진용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일괄 소개를 드린 후에 한 번에 인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귀델리어텍 구본열 이사님, 대동도어 권영호 이사님, DSE 강영준 대표님, 삼성바이오에피스 허윤봉 그룹장님, 이호준 전무님, 셀트리온 김선태 경영지원 담당장님, 아이센스 오현준 상무님, 얀센백신 이상윤 부장님, 유성계전 유진순 부사장님, 유진로봇 고상윤 이사님, 이너트론 오학성 부사장님, TOK 첨단재료 배정숙 책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에 앞서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벌써 12월 오늘이 14일이죠. 제가 취임을 한 지 99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을 바로 앞두고. 예.
여러분들 이제 사실 늘 뵈면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송도답게 경제 자유구역을 경제 자유구역답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 혁신 성장 플랫폼을 이제 구성이 되고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2021년 4월부터 8회에 걸쳐서 200개 기업과 기관에서 261명이 참여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도 기업과 대학 간의 인사 실무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우리 예를 들면 한국 얀센의 인턴 채용 등을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행복한 그 공부방 참여해서 우리 이주 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이 바로 플랫폼을 통해서 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저희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우리 얀센 백신, 제가 이거 하도 중요한 분들이라 한번 직접 봐야 되겠네. 경신은 맞죠? 아이센스하고 얀센 백신 그 이너트론 이렇게들 오셨는데, 초록우선은 다시 여기 현장에 참여했었죠. 다시 한번 TOK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을런지 모르는데 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설명도 좀 곁들여지죠.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탄생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책임을 지는 일인데 무엇을 즐기란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그 같은 근로자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은 그런 책임이 곧 생명과 안전을 통해서 이제 한 그 근로자들을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의 CEO가 알아야 될 그런 지식과 내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안전한 그 직장과 작업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참여하신 각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더 번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꿈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공헌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과 번영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인천 상공회의소 박인서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기업들의 그 인사 말씀이나 그 말씀들은 이따 그 강의가 끝나고 기업과의 대화 시간에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른 산업재해와 이타원 참사 등 사회재난에 대해서 기업과 사회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KS 산업안전 최동기 상무님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최동기 상무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하고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로 근무를 하셨고, 공기관 및 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최동기 상무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제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뵙게 돼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제가 주어진 시간은 15분 내지 20분이거든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 마스크를 벗으면 상당히 미남인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다음 기회에 마스크를 벗고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예요. 아니고 전문기관인데 저희들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각 사업장에 가서 꽁꽁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안전상 보건상 조치를 취해주는 사람 또는 지도 조언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안전관리자라고 그러죠. 그거는 안전관리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하고요. 목차는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지. 목차는 이렇습니다.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그럼 구축만 하면 되느냐? 구축이 아니라 구축을 이행을 하는 실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짧게 설명해 드리면 중대재해란 뭐냐?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라든 경영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여기 태동을 했는데요. 화면이 자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주나 또 경영주에게 안전보건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제껴가 아니라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태동하게 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4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태동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해병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안 되더라.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산업법 제53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 이것을 이행하지 않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이 현지 지정을 하시죠. 사업장에서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더라.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법령상에 나타나는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 이 4가지 사항만 지켜준다면 중대재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아주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경영주나 또 사업자가 지켜줘라. 이 내용을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하고요. 두 번째 재발상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재해가 나면 무조건 재해자가 요즘은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모든 법이 근로자를 위해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해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는데 산재 판정을 못 받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을 하죠?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주나 위에 있는 부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을 아마 원망을 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결정적인 때는 뒤로 빠지더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로자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산재 판정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관리감독자나 사업주님은 직원들한테 주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이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말씀을 드렸는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거고요. 이것이 산업법 제5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걸 구축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금호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래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재해는. 그래서 기계는 고장날 수가 있고 근로자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이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안전보건관리체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이거만 알고 가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사업장, 대표님이든 경영팀이든 아니면 근로감독자는 위험요소가 뭐냐. 우리 사업장 위험요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위험요소가 뭐냐. 취약계수가 뭐냐.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취약계수 위험요인. 그 다음에 유해 위험물질을 뭘 사용하고 있느냐. 위험기기구를 뭘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위험성 평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험성 산업법에 보면 정기위험성 평가 제36조입니다.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사업주는 근로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회가 났을 경우는 수시 위험성 평가. 작업 공정에서 왜 이게 나왔나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물병에 대해서 물병은 뭐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이거 떨어뜨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 통해서 다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상조치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기기기구 그 다음에 유해오염물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면 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이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뒤에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이 원인을 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요하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상조치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는 위험률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재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고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데 여기 주기적으로 하면 매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개 보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6개월에 반개일씩 점검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7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예상으로 보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훈련을 해서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하고 보완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차이를 좀 간략하게 한 6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환경 조성해주고 사업주가 안전상 그다음에 보건상 조치만 취하면 되겠죠. 산업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이 사항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모든 걸. 그 이에 직원의 그 근로복지라든지 안전, 보건 다 모든 걸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좀 틀리고요. 두 번째 보면 그 산업법이라는 건 산업안전보건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법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한번 들으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산업법 적용을 하는데요. 중처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때는 중대재해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동시에 2명이 부상이 돼요. 동시에. 같은 날.
그 장도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먼저 사고가 났습니다. 부상자가 1명이 발생됐어요. 2개월 후에 부상자 1명 또 발생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대재해가 나면 관할 노동청에 즉각 보고하게 돼 있죠. 즉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 범위가 5명 미만도 적용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명 이상, 상식으로 5명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 업종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처벌소주는 산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언제 혹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말씀 들어보셨나요? 대개 보면 사업자하고 안전보건 관리자 겸직이 돼 있어요. 산업법에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충처법에서는 개인 사업자고 경영 책임자만 처벌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권한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권한하고 예산 그걸 분명히 많이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여하고 저 권한을 줬는데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누가 평가를 해요? 경영 책임자가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반기 1위 이상. 이걸 평가를 안 하시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안 지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게 아니라서. 뒤에도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갖지 못한 그런 법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설명을 드리면 1명 이상 사망 시, 그 다음에 2개월 이상 동일 부상으로 2개월 이상 10명 이상 발생될 경우. 이거 시민재해네요. 그 다음에 그런 물질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공무직 이용하시다가 다칠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 중대재해,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중대 시민재해가 포함이 돼요. 시민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게 누가? 경영 책임자한테요. 여기 경영 책임자하고 사업적인 구분을 좀 해드리면 이제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예요. 그 위에 있는 교육감이 경영 책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에서 교장 선생님은 책임의 의무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단 교육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권한과 예산을 줬는데 충분한 자기 관리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교장 선생님들 처벌을 받죠. 그것을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재해처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7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경영 방침을 세워서 경영 방침 세울 때는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라.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 이상 사업체는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노사협의체에서 나온 그 의견, 그 다음 100 이상 사업장에 나오는 산업안전보건의원에서 나온 의견도 근로자의 참여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률을 좀 파악하는 겁니다. 위험률을 파악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제거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급이 있으면 도급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것이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 회사, KS산업안전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맨 밑에 대표이사 이창님하고 여기 직인을 찍거나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어디에요? 게시를 해놔야 돼요. 사무실에. 직원이 볼 수 있게끔.
왜 근로자를 자꾸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접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로자거든요.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근로자 의견을 경청을 해줘라. 이 부분 때문에 근로자 참여를 자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방법.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행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관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사업장 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라. 이거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탁을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자체 선임을 하게 돼 있죠. 안전관리자를요. 참고로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담기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반드시 파악을 해줘라. 그래, 뒤에 말씀드리는 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냐, 그럼 표준 작업 절차다.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고요.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인력을 충분히 보완을 해줘라. 5번 사항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를 해라.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겁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 회사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한테 일할 수 있는 임명만 하지 선임만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끔 팍팍 밀어주라는 얘기예요. 돈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아껴다가 큰 재해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럼 권한을 주면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는 누가 경영 책임자가 반기에 이르시 반드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유사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자, 뭐 갖고 들으세요. 안전보건 관리청이 한 일을 갖고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거예요. 좀 시간이 너무 지쳐서 그러는데요. 안전보건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자 안전관리자 보건자 선임을 하고 계시죠. 예. 선임을 안 했을 때는 500명의 과태료 가지고 부건자 말씀드리고요.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명시되어 있는 정기 의무 반기 1 이상 하는 게 7가지거든요. 쭉 보시면 알 겁니다. 의협률을 확인해서 개선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라.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요.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근로자 의견, 참여 절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을 위한 지준 절차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너무 이게 2시간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얼른 수박 헛다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꼭 알고 가시라는 거였죠. 제가 맡은 사업장, 제 기업의 사업장이 위험요소 위험기기에 취약계수가 무엇이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나머지 절차서 이렇게 만드는 그 방법은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제가 한번 사업장을 방문해 달라면 제가 가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안전은 누가 뭐래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대 사업장이 되시길 위원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너무 급하게 끝내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최동기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다음은 기업가의 대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참석하신 회사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용솔루텍에서 처음 오셨죠? 예, 한번 좀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한번 말씀. 예.
회사 소개하고 예,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형솔루텍 경영지원실 심영석 이사입니다. 박수는 괜찮습니다. 저희 사실 오늘 와 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게 사실 좀 일찍 이런 자리를 참석해서 좋은 교류와 소통을 했었으면 했는데 오늘 첫 참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1976년에 설립되어서 사실 인천 지역에 계속 있다가 여기 그 테크노파크 지식산업단지에 들어온 지는 거의 초창기에 들어왔으니까요. 거의 20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첫 참석해서 좀 이렇게 뵈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자주 참석해서 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교류 그리고 정부의 지원 속에서 또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로 생산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사출 금형 쪽 사업이었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뭐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나 렌즈 그리고 도체 소켓, BJ 소켓 등을 생산했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AF 모듈을 생산을 주력 있습니다. 그 좀 일찍 좀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뵙고 좀 교류를 했었어야 됐고요. 내년에 사실 많은 그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게 그 블랙 아이스 구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기업들이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이 그 자유롭게 사실 고속으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업과 교류를 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또 다하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경제청의 입주 기업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한국 초록 어린이재단, 우산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회공헌 사업이고 행복한 공부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 행복한 공부방 사업, 우리 사회공헌 사업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금 발표를 좀 하고 사업을 좀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기업이 7개 기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아이센스, 아이리스 코리아, 그 다음에 캠시스 포스코 이렇게 나와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 남영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좀 발표 좀 소개 좀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남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지역 아이들을 위해 아이패드 행복한 공부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아이패드 입주기업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패드 행복한 공부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아이패드 입주기업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인천 지역 주거빈곤 아동의 공부방 개보수를 진행하여 우리 인천 지역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10명 중 1명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 자신감 향상, 학교 생활 적응, 학업 성취 증진, 취업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패드 행복한 공부방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선순환 공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아이패드 행복한 공부방 참여 홍보를 통해 총 2억 1,1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주거빈곤 아동 42명에게 행복한 공부방 주거 개보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이패드 행복한 공부방에는 주식회사 아이센스, 주식회사 얀센 백신, 한국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캠시스,
주식회사 이너트론, 삼성 바이오 에피스, 포스코 ANC, TOK 첨단재료 총 8개의 기관이 함께 해왔습니다. 아이패즈 행복한 공방 대표 사례로 최비찬 아동의 행복한 공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찬이는 한부모 가정으로 공적 부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최비찬 어머님께서 손목이 좋지 않으셔서 근로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번 행복한 공방 지원을 통해 침대, 책상, 수납장 등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께서 전한 메시지였는데요. 한 번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보지 못하고 늘 방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이번 행복한 공방을 통해 너무 좋아하며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복한 공방 지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답으로 아이와 둘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이패드 행복한 공방 참여 기업은 우리 인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입니다. 아이패드 행복한 공방 성료식은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공로패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최근 성료식 행사장에서 김진용 청장님께서 아이패드 행복한 공방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황판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이패드 입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현황판 설치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겐 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패드 행복한 공방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아이패드 사회공헌 활동 홍보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남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 인재 발굴하고 또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해서 설립된 그 기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소개하고 사업 소개 또 아마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지금 기업과의 대화 시간이죠? 그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내 끝났고, 그럼 기업과의 대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공부방 요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회 공헌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제 참여한 기업이 몇 개였죠? 7개입니다. 7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개를 좀 목표로 해서 이게 많지 않은 돈이에요. 대체로 500만 원에서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었죠. 그래서 우리 경제자격증도 참여를 하는데 뭐 우리가 떼는 게 월급 받다 보면 뭐 우술이라고 해서 1000원 이하 단위가 요거는 갖다가 이제 그 사회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희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불우한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 공부방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을 하나 사주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행사인데 단지 행사가 아니라 좀 기업이 요즘 뭐 ESG다 해서 사회적 책임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과 기관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기업하는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노웰이라고 하나요? 그 벽을 하나 이렇게 지금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로비에다가.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얘기해서 참석하는 기업들을 좀 알리고 행사도 좀 알리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사업 소개, 기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남영 선임연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2013년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과 그리고 인천상공회수 회장님 그리고 인천경총 회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구성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천 지역의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고용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인천 지역의 고용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조금 더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용노동부 수행 사업 중에서 시간 관계상 2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기업 대표나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일학습 병행 제도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학습 병행 제도란 글로벌 전통 기술 강국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기업에 있는 기술을 이전시키는 과정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훈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20인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기업분들은 우량 기업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지정을 하여 참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형태는 크게 재직자와 재학생 단계로 나뉩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교육훈련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재직자 단계를 보시게 되면 기업이 이제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면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일학습 병행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에 있는 실질적인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기업한테 드리느냐? 옆에 보시면 참여 기업의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학습 병행 제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일단 교육훈련 과정을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훈련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훈련 지원금을 기업한테 직접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교육훈련을 담당하시는 기업의 직원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에게도 매달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제 지원금이 있고요. 그 외에 참여 혜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업의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조달청 그리고 병무청을 통해서 혜택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일학습 병행 제도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지역 산업의 고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 수요 조사를 수립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총 5개의 공동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재직자의 직무 향상 교육을 무료로 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그 재직 근로자분들께서 본인이 업무를 하시다가 좀 본인의 이제 업무 향상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 5개 공동훈련 센터에 각 직무별로 저희가 교육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연간 이제 계획을 올려놓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전액 무료이고 야간 또는 주말 과정을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에 대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주기업들이 인력난이 조금 아까 말했듯이 약간 고급 인력만 생각하는데 사실 현장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교육, 일과 일 병행하는 그런 내용들 기업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꼭 발표할 게 있으시다고 아까 학생들 학과라든가 이런 학생들 취업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발표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파워포인트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이종일 기획처장입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2012년 개교를 했고요. 한 30명 정도의 학생으로 개교를 했고 지금은 1,323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자유교육의 어떤 영향력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하게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도 지난 10년간 발전을 했고요. 졸업생들에 한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졸업생들은 정말 글로벌 인재입니다. 당초 목표와 같이 글로벌 인재를 계속 양성을 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스토니 브룩하고 FIT라는 두 개의 뉴욕 주립대학을 유치해서 스토니 브룩은 6개 학과, 그다음에 FIT는 2개 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참석하신 훌륭하신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다 탐내는 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인천 글로벌 캠퍼스 여기 대표이사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 그 글로벌 캠퍼스 바로 옆에 제너쌤이라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청자님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희 학생이 한 6, 7년 전부터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은 아니고 외국 학생인데 잘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또 MC넥스라고 여기 송도에 자리를 튼 상장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경제청에서 고생을 하셔서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에 저희 학생이 한번 갔는데 회장님이 간지 한 달 만에 베트남 출장을 갔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제가 갔는데 전 뭐 잘못됐나 싶어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불려갔는데 그 회장님하고 이사님이 한 달밖에 안 된 친구가 부장이나 그 이상의 일을 하고 베트남 출장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뭐 작성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학생 중에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그 메타,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데 취직한 학생도 있고 전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기업에 들어가고 기술경영학과 이런데 나온 친구들 KPMG라든지 KPMG는 세계적인 그 컨설팅 컴퍼니고요. 그 다음에 FIT 졸업한 학생들은 대개 이제 1, 2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3, 4학년을 하러 이제 뉴욕 캠퍼스로 가는데 그 중에 또 트렌비라든지 뭐 루비똥이라든지 이런 데 취직한 대부분이 그쪽에 취직을 하고요. 저희가 만드는 이제 교육부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계산하는 그 취업률을 보면 90%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그러면 전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학생들만 키워내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저희 졸업생이 정말 몇 명 안 되는데도 어떤 학생은 벌써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10년도 안 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한 15명 종업원을 두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이제 한 5명 정도 또 직원을 두고 있고요. 이거는 뭐 SB뿐만이 아니고 FIT도 마찬가지입니다. FIT도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한 학생, 창업을 한 학생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제가 아이페즈 혁신 성장 플랫폼이 8회를 맞아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 마지막 말씀을 이걸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는데 우리가 플랫폼 그러면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마당.
마당은 오픈된 공간이고요. 누구나도 와서 들을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잘 되는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고 사람들이 항상 북적이는 곳이고요. 쓸쓸한 마당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경제청이라는 경제자유구라는 좋은 마당에 있는데, 앞으로 이 마당이 더 크려면 글로벌한 것하고 지역적인 것하고 잘 혼합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IGC에 있는 이제 5개 대학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맏형격이니까 저희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경제청하고 지난 6월에 패션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하고 잘 어우러지고 그 마당을 잘 활용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1년 차일 때랑은 또 다릅니다. 저희가 그 대표이사님 자꾸 대표이사님한테 부담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1살짜리가 먹을 때는 우유만 먹지만 10살짜리, 20살짜리는 피자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이래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에 맞춰서 우리 다 아시니까 구체한 설명 없이 학교가 가진 본연의 역할과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한 글로벌 인재와 그 과정에서 마당을 잘 관리하고 키워주시는 경제청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일 기획처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분기마다 하니까 8회니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왔을 때 기업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주도해서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협의체는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느낌이 주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플랫폼이고 지금 딱 2년이 된 겁니다. 8회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천대학교 송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IPP 사업단 송기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8회인데 제가 이제 6회부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가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기업들도 보면 제가 아이리스 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건설, STM 바이오, HL 클레무브 다 기업 방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자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인천대학교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현재 전국에 33개의 4년제 대학이 IPP 사업을 일학습병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대가 또 그 중에 이제 1기 대학으로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통합 공동훈련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자 자격 연계형 과정을 추가로 저희가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L3 과정으로 해가지고 학습 근로자 17명이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또 아까 주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업안전관리 L3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요양보 재직자 그러니까 기업의 재직자 신입사원 입직자 2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훈련 종목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건설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어떤 훈련 직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은 한번 저희 인천대학교하고 같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재학생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일학습병행 사업을 좀 기업 발굴하고 학생 매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스태치지 패코리아하고 앵코코리아 저희 송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인천대학교와 같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 받아주시죠.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도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기원
김용도 단장님 그 기업에 도움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는 사업하고 예, 내년도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네. 저희 송도 얘기하시니까요. 저희가 송도에 입성한 지 20년이 딱 지났더라고요. 저희 초창기에 아마 생기원이라 하시면 잘 모르겠는데 생기원의 녹색 건물 하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년이 지나고 어제자로 저기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실종화 지원센터를 남동공단에 개설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일부 부서가 걸로 가가지고 기업들과 한 7,700개 기업이 남동공단에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R&D와 시제품 제작, 품질 검증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소 인천 지역의 유일한 과기계 출연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또 정부 연구소 역할로서 우리 생산 기반에 관련된 제조 기술, 뿌리 산업과 뿌리 기술에 대한 저널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참관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자료, 특히 기업인들이 알아야 될 기술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 그거를 온라인에 저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인들이 좀 쉽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책자와 그다음에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간에 하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참석하신 기관이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유타대학교도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입주교 네트워크 이런 성장 플랫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그 산학협 지금 부단장으로 있는 현지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의료혁신센터 유타대학교 의료 아시아의 그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저희 유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IGC에 지금 설립한 지 한 7년 정도 그렇지만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70년 정도 그 유타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주가 설립되고 나서 두 번째로 건립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교육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이제 송도에 오게 된 이유는 단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육기관을 한국에 가져오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인천시와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기반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시스템의 하나로서 그 외부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방금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영어로 이력서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력서와 미국의 이력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이력서를 쓸 때 추천인 3명을 씁니다. 그 추천인 3명이 단지 이제 이름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알았고 어떻게 알았고 몇 년 동안 알았고 그 사람들의 신상 명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도움을 갖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 가지고 있는 경제와 정치 네트워크 기관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천시에 있는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블랙아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혁신센터는 의료기기 기업들을 인천과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경기, 서울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있는 의료기 기업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투자라든지 투자 유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그 판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득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은 거의 절벽으로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거의 투자가 없을 거라고,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학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현재 아직도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주기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글로벌로 나아가면 기회는 있습니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글로벌로 진출할 때 분명히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뛰어난 인재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아이페즈라든지 TP 그리고 스타트업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저희 IGC에 있는 대학교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지원을 통해서 이 인천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본부장님 하실 말씀, 마이크를 안 들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요즘 이제 대표님들 만나 뵈면 예전에도 다 어려웠는데 올해 들어 더더욱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금리, 환율, 물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이제 경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에서 기업 지원하는 기관은 이제 테크노파크로 하나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12월 달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기간이고, 2021년도 저희가 통계를 이제 뽑아 보니까 한 6,800여 건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올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2023년도 기업 지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이제 9회 플랫폼 할 때는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의 사업 계획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행복방 공부방을 맞춰주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 IGC 글로벌 운영재단하고 대학생들, 그러니까 5개 대학교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멘토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도와주시는 글로벌 운영재단 이병훈 대표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올 한 해 기업인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는데 내년에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지만은 또 기업인들은 그런 기업가 정신으로 그걸 극복하는 게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 극복하셔갖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재단에서 이제 행복한 공부방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주지만은 그 학생들이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걸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여기 참여 의욕이 높고 참여했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더 확대가 되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경제자유기업이 여기서 발전을 해서
이런 효과가 원도심의 어떤 이게 좀 이제 파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한 공부방 사업은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은 원도심에 이제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그 하드 인프라하고 소프트 인프라가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지금 각 입주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다 이제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와 경제청의 또 지원을 받아서 입주자 통합 지원 시스템 등 그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산학협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플랫폼에 참여하신 기업들이 그 해외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 개발 이런 거를 우리 대학들하고 협력하게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입주 대학들하고 기업들하고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모든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그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어려움이 있으시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네. 어제 나우 강제로 막 돌리기가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 건의를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나우시텐 최학기로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15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R&D 연구소 부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장 등록을 못 내는 이유로 남동공단에 한 150평 정도 되는 회사를 2개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청에 건의도 하고 뭐 관계 부처에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 연구소 내에는 공장 등록이 2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동공단 이런 데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 불구하고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는 일반 공장 등록하고, 두 번째로는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도시형 공장 등록이라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지금 현재 송도 신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는 연구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저희 회사 연구소 부지 말고 테크노파크에 관계되는 R&D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기술단지 그법에 의해서 40%에서 50% 가까이 공장 등록이 되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지금 현재 R&D 부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해서 서촉이 안 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안양에서 지금 현재 송도시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8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데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은 애로사항으로 지금 현재 많은 건의를 했지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애로사항은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금속 검출기 중량 선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연구 개발 플러스 제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지 회사가 기업 이윤이 어느 정도 창출된데도 불구하고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상 지식 기반 R&D 용지에는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연구 시설 내의 일부 생산 시설을 한 30%, 20% 내지 30%를
부여해 주신다면 도시임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면 저희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저기 해가지고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답변이 사전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좀 늦게 도착하셨네요. 아이리스 코리아 송승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막 회의 끝나시고 오셔가지고 예. 예. 예, 한 말씀. 이따피 지각은 한 거니까 제가 항상 그 청년님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일단 저희 일본 회장님 보고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왔고요. 중간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런 또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늦게 왔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듣고 잘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적극적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옆에 앉으셨는데 오늘 자리가 좀 밀리셨네요. 다른 기업에서 네. 아까 방금 전에 그 유병윤 이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부방에 이제 원도심 지역에 어떤 뭐 물리적으로 좀 뭐 사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의 그 지식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 자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와서 당시 내가 기억을 해요. 김은영 교수님 그때 해서 대대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하는 행복한 공부방 이것과 연계해서 대학은 대학대로 그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참여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자.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함께 좀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들 기업에서 없으신가요? 뭐 시간도 이제 많이 예정된 시간도 된 것 같고요. 청장님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좀 나누시면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기회 있으면 보게 되고 간단히 악수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당 부서를 정해서 늘 기업하고 좀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은 여기 이제 스타트업 벤처들이 안 들어와 있지만은 그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게 연계를 시키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은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조찬 모임을 통하든 기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늘 정례적으로 만나고 또 수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에도 서로 협업을 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기업과 대학 또 그리고 연구소와도 그렇게 좀 해나갈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809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1309와 6809가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1공구죠. 그런데 11공구도 지금 면적은 그렇게 돼 있지만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다 개발할 사람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 정도 좀 들어오는 거 이거 빼고는 나머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 사인을 하고 컴퓨터 안에서 그렇지 지금 이제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6809 그 우리가 국제공무 사업을 했던데 그 다음에 R2 부지 그 다음에 국제 업무지구 이렇게 하면은 11공구밖에 안 남는다. 11공구도 이미 2분의 1, 3분의 2 정도가 개발을 하실 분들이 거의 다 나타나서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를 모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이게 성사 여부는 뭐 불확실합니다만은 30만 평을 달라고 하는 외국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 평을 달라고 하는 국내 기업도 있고, 200만 평을 만들어서 지금 외국 기업에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이, 큰 기획들이 뭐 뉴 홍콩 시티다, 제물포 르네상스다는 이름들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뉴 홍콩 시티라는 것은 급하게 만들어진 이름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이름이지만은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송도가 주축이 돼서 영종, 청라, 그 다음에 강화, 그 안에 있는 한상 드릴랜드, 그 드릴랜드 앞에 있는 이제 126만 평 새로운 그 준설도 투기장, 그리고 이제 영종, 용유 이쪽까지 다 해서 이것이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텐데, 그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언제든지 많이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오늘도 그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한 가지 그 포스코 건설에서 좀 요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까? 네. 그걸 끝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의 대표, 기관의 대표 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많은 기업의 대표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있으시겠습니다. 예, 의자를 앞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리요.